저희 트럼프가 살 종목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어떤 걸 뭘 주식을 사냐 마냐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한번 앞으로 시장 전망을 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빅위크가 끝났죠. 자, 워낙 많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곧바로 좀 반응을 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이슈를 좀 정리해보면 FOMC 회의에서 금리는 인하했지만 보험성 인하 시사한 문장 때문에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문장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소통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미국 3분기 GDP,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까지 모두 다 시장이 기대한 수준으로 뭐 이상으로 나왔죠. 이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 증시가 바로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는 이 미 증시를 보면서 약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화자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칭찬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칭찬에 상당히 관대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주요 이제 이미지 보시면 그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FOMC 회의에서 어떤 문장이 변경됐는지 제가 영어로 여기까지 해드렸잖아요. Will act as appropriate to sustain the expansion. 이 문장이 as it assesses the appropriate space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적절하게 이제 행동하겠다가 아니라 적절하게 평가하겠다로 바뀌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트윗 대부분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윗 대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탄핵 코멘트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페이크 뉴스라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여전했고요. 자, 그럼 이제 트윗 나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트윗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 중단에 매우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우니까 바로 여지없이 역시 축하한다 이러면서 트윗을 날리고 있죠. 자,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미 증시 지수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 중인데, 나스닥 선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나스닥 하면 이제 어려워졌더라고요. 선물로 봤을 때 데이 및 스윙 트레이딩 전략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리치스타님. 네. 자, 나스닥 사상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자리에서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생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플랫폼 방송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지만, 이미 저는 플랫폼 방송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스닥을 8,229점 빵빵. 8,229점 빵빵에 매도를 잡았습니다. 이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매도를 잡아서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 여기 차트 보세요. 더 재밌는 게 나스닥이 여기 저항 추세선을 돌파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당분간은 잘 안 떨어져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러면 일단 단타를 먼저 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정확히 잡아내려면은 결국에 데이 트레이딩을 좀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8,229점 빵빵에서 매도를 잡아서 지금 플랫폼 보시면 거기에 계약이 딱 보여요. 근데 반청을 이미 오늘 오전에 했어요. 아침에 이제 8,220짜리에서 그러니까 약 30포인트 정도 수익 구간에서 나스닥이 살짝 눌렸거든요. 네, 살짝 눌렸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8,220 근처에서 8,200 근처죠. 8,220이 아니라 8,200 근처에서 이제 한 120주 정도 되는 구간에서 일단은 반청을 하고 나머지는 본절고 그냥 들고 가고 있어요. 본절 되면은 다시 매도의 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약수익 뭐 긴 수익 나오면 좋겠지만 뭐 약수익도 아니죠. 왜냐면은 30포인트 정도 되면은 네. 그래도 수익 뭐 100만, 한 계약당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튼간에 한 계약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전 나스닥을 고점에서 매도를 잡는 전략을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두고 보세요. 여기서 딱 한 달 지나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8,200대잖아요. 여기서는 물려도 나스닥이 8,300을 가고 8,400을 가도요, 다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기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물려도 이 부분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 자기가 말 그대로 이제 옛날에 이제 코인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존버라 하잖아요, 존버. 그냥 막 죽어라 버틴다 이런 뜻인데, 거기까지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오히려 매수를 잡았을 때 급락이 했을 때 존버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이럴 때는 이제 극점을 노리는 이유가, 여기서 추세 추종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추세 추종할 거였으면 이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 지지선에서 추세를 탔어야지, 이미 여기서 추세를 탄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상승 추세 따라잡았다가 그래 먹은다면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리면은 300, 400포인트 그냥 물려가지고
그냥 이제 다시 이제 몇 달간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러면은 안 차라리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매도 보는 극점 자리를 좀 노려보는 게 대신 낫다. 이제 손절 걸고 한번 보면 되니까요. 짧게 봐야 된다. 네, 손절 걸고 지금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매도자를 찾는다면은 신고가 돌파 바로 윗단에다가 걸어놓고 매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매도를 치는 전략 대신 신고가를 돌파하면 바로 손절 줘버리고 다음 고가 자리를 또 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다. 네네. 선제스타님 봤을 때는 이 나스닥 선물 전 제일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어떻게 네, 대응해야 저번에 될까요? 매도로 한번 빠진 다음에 금리나 FOMC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줬었죠. 매수로 가면 8,300 지수는 우리가 네. 저항을 두고 싸운다. 그래서 저희도 고점 매도를 때렸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8,100 지수부터 8,000 지수들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이죠. 그 구간에서 넘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여튼 오늘 개인 매매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인들은 8,200부터 8,220부터 부합 구간이다. 그래서 여전히 부합 매도 매수 뛰었죠.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원래는 위에서 최고점에서 저희가 매도 쳤을 때 8,180 지수를 제가 끌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사실 22개의 약을 끌고 내려왔죠, 고점에서. 많이 그래서 끌고 어제 내려오셨네요. 어제 추가적으로 치는 걸 봤는데 얘네들이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략은 8,200부터 8,220 지수 보합이다. 사실은 이제 제가 매도를 계속 강요해서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 매수를 보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은 8,200 지수 지지력에서 매수를 봐라. 얘네들이 지키려고 하면 8,200을 지킬 거고 매도를 깨려면 8,200부터 8,220까지 혼조세를 뛸 거다. 어제 전략들 그렇게 나오고 오늘 생방송 오기 전에도 전략을 그렇게 드렸죠. 그래서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 계속적으로 혼조세 그리고 지금 중심에 놓여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당분간 혼조세를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상단부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8,000 지수를 넘어가서 지금 8,000 지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큰 싸움이 나기 때문에 우선은 이 구조 내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들은 이제 뭐 고점 신고가에서의 매도 전략들 그래서 그걸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내려온 애들이 막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시려면 여러분들 지금 꾸준히 골드 보합 뛰고 있는 애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선호심리가 완전히 확연하게 엇갈릴 때 그렇죠. 그때 추세를 인정하고 매도로 끌고 가다가도 그런 포인트가 그냥 보합을 뛰고 있으면 항상 익절을 하고 다시 신고가나 저항점에서 다시 공략 들어가는 방식 그런 방식을 쓰시면 별 무리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골드하고 나스닥 선물을 한번 같이 보는 방법 이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럼 다음 트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연준 트윗 전에 한 내용인데요. 일단 칠레 치위 사태 때문에 에이펙 회의가 취소가 됐어요. 갑자기 국제회의가 이렇게 취소된 걸 좀 처음 봤는데 에이펙 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서 원래 1차 협상안에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1차 협상 서명할 장소를 따로 이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트윗으로 날렸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하노이나 마카오 서로 위쪽으로 알아.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네. 장소를 확 바꿔버립니다. 정통적인 지지층이었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어요. 근데 전승 지지층이었다가 이 판벨트가 무역 전쟁 나니까 자기 농산물 안 팔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바로 판벨트 중에 하나인 아이오와주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거운동까지 같이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뼛속까지 뼛속까지 완전히 진짜 쇼맨십 있는 분입니다. 예. 중국이 고민하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용 미끼를 좀 억지로 물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겠다고 대충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미 연준이 당분간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 수단이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없는데 미 연준이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잘못되면 우리가 금리 인하 안 할 거니까 이제 안 할 거니까 미중 무역 협상 잘해라. 뭐 이렇게 트럼프를 약간 압박한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 잘못되면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대응 방안 하나 시나리오 하나 세워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리치 사님? 굉장히 쉬운 거 아닌가요? 심플합니까? 네, 굉장히 심플하죠. 네. 미중 무역협상 차질 생기면 무조건 매도죠. 매도 지수 무조건 매도고. 어느 정도 때까지 한번 보면 좋을까요? 여기 추세선까지 찍으러 가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 기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7,700까지 찍으러 가는 거겠죠. 7,700까지. 네, 왜냐면은 추세선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반등을 하거나 뭐 그러지 어중간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어중간하게 떨어지지 않고 일단은 저도 이런 걸 좀 노리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미중 무역상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무역상은 잘 되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미중 무역상이 잘 되기에는 너무 많은 뭐랄까 합의점들이 애매하거든요. 지금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견 차이를 좁힌 건 간극을 좁힌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이견 차이를 좀 더 좁히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충분한 토론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토론이 좀 부족해요. 예,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질 없이 합의에 서명을 찍는다? 아무래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인 합의만 가능하지 않을까. 부분적인 합의로 네. 이제 이번 1차 서명하는데 네, 부분적인 합의만.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급락했을 때 한 7,700 정도. 네, 7,700 정도로 뭐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도 바라보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합의가 일단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좀 급락의 형태를 띌 것이고 만약에 부분적인 합의를 하면서 그 조금 뭐랄까 뉘앙스가 좀 좋지 않으면은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상승 대신 이제 좀 뭐 극적인 막 예를 들어서 서프라이즈적인 합의가 이끌어내진다 또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합의가 아니라 완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뭐 이런 게 합의 내용 나온다.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네, 나와 상태거든요. 있죠. 지금은 이제 부분적인 합의 내용만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면은 지수가 이미 선반영은 돼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일단 제한이죠. 요 주요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는 화웨이 제재가 11월 19일로 풀리는 걸로 알고, 11월 19일로 다시 제재 위해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날이 좀 약간 중요하지 않나? 18일, 19일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때가 또 1차 또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이제 선제스타님 봤을 때는 만약에 네. 합의가 갑자기 깨졌다. 전 트럼프 도저히 성격을 정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 대응방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우선은 뭐 최근에 중국에서 뭐 관세 철폐를 요구를 했고, 근데 그걸 하려면 우선은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이나 그 정도는 받아야 돼요. 농축산물에 대한 네. 뭐 그게 있어야 되죠. 그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뭐 그림 잠깐 보시죠.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얘네들의 채널로 가정을 둬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뭐 지금 8천 지수 위에서 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8천은 쌍비어, 쌍쓰리 뭐 계속 찍다가 신고가를 돌파한 거죠. 그렇다면 신고가 이 나온 구간들은 채널의 어딥니까? 중심 지지력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면 얘네들은 그래서 8,300을 돌파하는 걸 보지 않고 얘네들 제약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300 지수 저항에 1차 8,000 지수 확인, 그 다음에 2차는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딱 그 자리죠. 7,700 지수 딱 그 채널 자리에 하단부죠. 지지라인을 좀 보자. 그래서 마디를 두 개로 나눠서 고민하시는 게 좋고 우선은 상징적인 8,000 지수를 넘어갔기 때문에 먼저 8,000 지수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시도를 하려면 단기 추세를 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8,100 지수 지지력들이 굉장히 그 전에 중요하다. 그래서 8,100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이제 8,000을 깨냐 마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많이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합 혼주세를 띄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 골드 연계 방안까지도 이제 선제스타님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면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골드하고 미국채 10년물 안전자산인데 최근에 이제 FOMC 회의에 급등했다가 다시 반락했어요 갑자기. 네. 이러면 추세를 계속 가든지 추세 안 가고 한번 다시 또 꺾어버렸어요. 꺾었는데 이 상품들 안전자산에 대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먼저 리치스타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골드를 딱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뭐 골드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는 하셔도 네, 골드를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픽 드린 게 있죠. 네. 골드를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네, 그렇습니까? 네, 정확하게 맞춰요. 네. 일단은 어제 전일장 골드 저가가 1480.7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골드를 매수를 하셔라. 그 자리가 1481.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생방송 보시면 돼요. 지난주 생방송 보시면 되니까. 티 차이가 몇 티 차이였나요? 세티 차이를 잡았으니까 야. 굉장히 잘 잡은 거죠. 진짜 이거는 거의 에어 수준인데. 그래서 일단은 저도 지금 이따 이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골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세티 저도 차이.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만약 그 정도 픽을 드렸으면 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새벽 4시에 잡혔어요. 걸어놨거든요. 저는 그냥 새벽 4시에. 매일 그렇게 걸어놔요. 매일 그렇게 그렇구나. 걸어놓는데 새벽 4시에 저도 뭐 자고 있는 사이에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고 있는 사이에 잡혀가지고 오늘 일단 100틱 좀 안 되는 구간에서 반은 절반은 청산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나스닥하고 S&P 자체가 그쵸? 확 밀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골드가 탄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데이 전략도 좀 쓰면서 그러면서 약간 그럴 때는 약간 데이 전략 쓰는 네, 것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본절 걸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수익권에 있으니까 뭐 이제 나머지는 본절 걸면서 1481 자리는 역대 가장 매물 다이버전스가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이번 월물에서 다이버전스가 가장 많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밀려봐야
스무팅 4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리가 좀 좀 잡아봐야 매서울 된다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점 그 미중 무효성이 잘 안 되면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제성이 봤을 때는 뭐 골드나 미국채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좀 좋을까요? 저번 주에 나와서 그려놓은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일봉상에서 1,517달러, 18달러 저하 구간들. 그리고 뭐 오늘 사인드린 건 뭐 이렇습니다. 1,490달러까지 반등할 거고 1,490달러에서 매도 치라. 자,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일봉상에서 보자면 이제 추세를 좀 넘어가서 혼조세 뜨는 애들이 이 구간에 왔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래 저가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 여력을 준 거죠. 자, 얘네들은 아직은 혼조세일 거라 봅니다. 왜? 위에 전 저가를 깨는 시도를 했는데 깨지 못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다시 반등을 줬고 1,490달러 안착하기에는 좀 아직 확신이 안 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490달러 매도 거기까지 매수로 끌고 가는 전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미장 전까지는 이 구간대로 혼조세 들 가능성이 높겠죠. 1,485달러부터 그 다음에 좀 움직일 가능성. 그 다음에 부합권 돌파 이후에 그림을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얘네들 부합을 띄고 있는 거는 지수가 움직이고 있지만 지수하고 같이 연동되다도 방향성을 못 띄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두 달 가까이 굉장히 오랜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윗구간들 테스트, 아랫구간 테스트, 그 다음에 혼조세죠. 전반적으로 시황 자체를 아직 확정 지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부합권 테스트다. 그래서 나중에 지수가 움직일 때 그래서 골드 부합권을 돌파 이탈하는 방향성과 지수를 연동해서 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 약간 둘이 반대로 가는 그런 형태로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